다윗과 골리앗, 언더독과 탑독. 이것은 약자와 강자의 싸움입니다.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골리앗이 이겼다면 이렇게 유명한 이야기가 되지는 않았겠죠. 절대적 약자인 다윗이 엄청난 열세를 극복하고 골리앗을 쓰러뜨렸기 때문에 전설이 된 것이죠. 하지만 골리앗은 골리앗대로의 고충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당연히 골리앗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싸움에서 이겨봐야 본전이라는 것이죠. 고프로 7과 고프로 8, 누가 봐도 고프로 8이 더 낫죠. 나중에 나온 제품은 당연히 성능이나 사용성 부분이 개선되어 출시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가격도 후속작이 높아지게 되죠. 과연 10만원 정도를 더 주고 구매할 만큼 고프로 8이 더 나을지, 아니면 골리앗처럼 짱또로 더 맞을지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고프로 8을 사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신제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제품을 구매할 때 일반적으로 최신 제품 중 선택을 합니다. 선택할 수 있는 제품군 중 이전 세대 제품들도 있긴 하지만 가장 나중에 나온 제품을 선택해서 오래 사용하자는 생각을 하죠. 가령 스마트폰을 구매한다고 했을 때 특정한 이유가 있지 않다면 최신 제품을 선택합니다. 이전 세대 모델들도 작년 혹은 그 작년엔 최고의 제품들이었고 심지어 가격까지 엄청 저렴해졌지만 굳이 예전 제품을 구매하긴 좀 그런 게 있습니다. 또 신제품을 사야 하는 이유는 제조사의 운영이나 방향이 신제품에 맞춰지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고프로 8은 8세대로 오면서 본체 크기가 바뀌어 앞으로 고프로는 이 사이즈에 맞춰 운영을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 신제품의 세팅법이나 사용 팁 등의 정보를 얻게 되는데 모든 정보는 최신 제품에 맞춰져 있죠. 고프로 7에 같은 기능이 있다고 해도 바뀐 인터페이스 때문에 컨텐츠를 보며 바로 따라할 수 있는 것은 결국 고프로 8입니다. 제가 그간 제작한 고프로 컨텐츠들도 다 고프로 8으로 실험하고 테스트한 결과물들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니 고프로 7을 사고 싶은 생각이 별로 안 들지 않나요? 그럼에도 아직 좀 별론데 하시는 분들 분명 있을 겁니다. 그래요, 아직 그럴 수 있어요. 그럼 고프로 8을 사야 하는 두 번째 이유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고프로 8이 고프로 7보다 성능 면에서 모든 부분이 앞선다는 겁니다. 지난주 컨텐츠에서 펌웨어 업데이트로도 가능할 법한 업그레이드라고 말씀드렸지만 모든 성능이 향상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안 그래도 좋던 손떨방이 더 좋아졌고 저조도 상황에서도 고프로 7보다 나아졌습니다. 기왕에 사는 거 성능 떨어지는 제품을 굳이 살 필요는 없겠죠. 게다가 고프로 7에 없는 기능들이 추가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프리셋 기능. 촬영을 하다 보면 상황에 맞는 세팅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 순간을 놓치지 않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슬로우 모션을 남기고 싶은 상황에 그제서야 들어가서 높은 프레임으로 세팅 변경하고 있으면 그 순간은 날아가 버립니다. 이렇게 자주 쓰는 세팅들을 프리셋에 저장해 놓으면 긴밀하게 상황에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프리셋이 없는 고프로 7은 추억을 완전히 날려버릴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녀석이죠. 그 밖에도 8배 슬로우가 가능한 240프레임, 야간 타임랩스, 타임오프 2.0에 속도를 늦춰 스피드 램핑처럼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쏠쏠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입니다. 그리고 협각. 저는 고프로를 진짜 완전 뽕 뽑으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상뿐 아니라 사진도 종종 찍습니다. 수중 카메라로 이만한 것은 진짜 없죠. 그런데 우리가 익숙한 스마트폰 화각이 아닌 고프로 광각은 묘한 괴리감을 주기도 합니다. 이럴 때 협각을 사용하면 익숙한 화각으로 촬영이 가능합니다. 자, 아직까지도 별로 안 땡기는 분들 계시죠? 그럼 다음은 제가 고프로 8에서 가장 칭찬하는 부분을 이야기해 볼게요. 그것은 바로 마이크입니다. 브이로그 시대가 되면서 카메라가 출시되면 브이로그용 카메라라는 마케팅을 많이 합니다. 그 이유로 드는 부분 중 하나가 외장 마이크를 연결할 수 있거나 개선된 내장 마이크 성능을 이야기합니다. 고프로 8도 출시하면서 하우징을 통한 지향성 마이크를 같이 출시했는데 분명히 나아진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제 기대만큼의 성능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제가 주목했던 부분은 내장 마이크입니다. 성능적으로 전작보다 좀 나아졌겠지만 진짜 신의 한 수는 마이크의 위치입니다. 고프로 전작들은 마이크가 사이드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위치상으로 하우징을 씌우게 되면 마이크 부분이 감싸지기 때문에 다소 먹먹해졌죠. 하지만 고프로 8은 전면부에도 마이크가 생겼습니다. 일단 마이크 숨을 방해하는 하우징이 없어졌고
영상 촬영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이크 녹음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음 위치입니다. 지향성 마이크가 좋은 성능을 발휘하는 것은 소리가 발생하는 정면에서 수음을 하기 때문입니다. 고프로 8 마이크는 정면에서 수음을 하기 때문에 전작보다 소리가 또렷해졌습니다. 이것은 브이로그용으로 고프로 8을 사용하려는 분들에게 정말 큰 매력이 아닐 수 없죠. 자, 여기까지 왔다면 마지막으로 따져볼 것은 가성비입니다. 과연 고프로 8을 10만원 더 내고 살만한가? 그 전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고프로를 정말 제대로 활용할 의지가 있느냐입니다. 고프로 7을 10만원 더 싸게 사서 한두 번 찍고 사용 안 하면 어차피 43만원 손해보는 겁니다. 반면에 52만원짜리를 사더라도 저처럼 빡세게 사용한다면 그건 돈값하는 거고요. 그럼 고프로 7 사서 제대로 활용하면 되지 않겠냐고요? 맞습니다. 근데 어차피 제대로 활용할 생각이 있다면 성능 더 좋은 고프로 8 사서 제대로 활용해 보시죠. 고프로 전문가인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고프로 8의 편파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난주 서름 받았던 고프로 8 피플들, 오늘은 소리도 지르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흥분한 다바저씨였어요. 그럼 다음 주에 또 봐요.